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딱 떨어지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당장 11월 14일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 표결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 저는 지금 뭐 제기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거부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노 받고. 노 받고 윤석열.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결국은 명태균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칼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당도 그렇게 이제 똘똘 이제 규합을 하려고 할 텐데, 글쎄요, 그게 규합이 지금 잘 될까? 이판국이 됐는데, 물론 보수는 계속 탄핵 트라우마, 제가 뭐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탄핵 트라우마 운운할 땐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완전히 뭐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때는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탄핵 대상이라고 이미 저기 오히려 탄핵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수사를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좀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굉장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사실은 명태균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상설특검으로. 예. 상설특검이 됐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 명태균 의혹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3가지 중에 의혹의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명태균 특검으로 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보니까. 명태균 씨도 원하고 있습니다. 명태균도 원하고 있잖아. 인터뷰 때 얘기했다죠. 네. 야, 특검 가자. 검찰 못 믿겠다. 야, 특검 가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명태균하고 의견이 똑같아. 그 양반이 주저리 된 거 하나도 못 믿겠는데 처음이었어. 특검 가자. 차라리 특검 하자. 검찰 못 믿겠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말로는 굵직한 통화 2개 갖고 있다. 네. 저거 이상의 것인지 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거 플러스 하나든지 아니면 네. 다른 2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본인이 이제 검찰 조사는 이제 예정돼 있고요. 예. 구속까지 지금 예정된다면 아마 이 판국이라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명태균이 본인이 낼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래서 국면이 더 확대되면 저는 조심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생길 거라 같아요. 그 한동훈 개든 어떻든 한동훈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개에서는 지금 특감 하자는 거죠.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근데 이제 하자. 그거는 이제 이게 전이고 옛날 얘기. 이제는 특감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특감은 진짜. 이제 그게 완전 끝났어. 옛날 얘기고. 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 되면 네. 국민의힘 당이 이거 그냥 같이 가면 같이 침몰해서 영원히 없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예전에 예컨대 유승민이나 김무성 등등 했던 것처럼 예. 그런 상황이 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큰 지금 파국적 효과가 아닌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영원히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침몰한 거로 가정하지 않으면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올지 않을,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뭐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특히 오늘 녹취 파일에 이어서 민주당이 더 많은 파일을 갖고 있다는 낼 것 것이고, 같아요. 네. 네,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고, 마침 내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 국회 국회 운영이 운영이 있어. 운영이 국감에 오후 2시에 강혜경 씨가 출석 예정인 맞아요. 걸로 이 얘기할 제가 거예요, 알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정확하죠. 얘기를 하죠. 하게 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해서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 취재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추가 폭로될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이외의 별도의 내용들이 어제 운영위원들에게 일부가 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54개의 파일이 운영위원들한테 갔고 3개가 추가로 갔고, 아마도 어제 요 내용이 갔을 수도 있고, 이건 아마 원내대표하고 노종면 의원하고만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풀하고, 그 사이에 이제 MBC가 아침에 보도했다가 중간에 기사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막 이런 소동이 좀 빚어진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제 민주당은 계속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씨도 또 낼 겁니다. 추가 공개할 수도 네. 있고, 이 와중에 제가 또 청원을 한번 다시 갔다 올 수도 있고 바쁩니다. 바빠요. 그런데 제가 검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경남 도민일보에
그 아주 훌륭한 기자가 있어요. 김다솜 시민사회부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취재 수첩을 썼어요. 귀도 입도 닫은 정유미 창원지검장.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창원지검장이 대통령한테도 보고했냐? 그랬더니 배려 없고 무례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묻지 마라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자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거는 요거 공개되기 전이고요. 네. 제가 아는 검사들, 특히 이런 검사들은 네, 기회주자들이에요, 대부분.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네. 완전 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찰 수사도 바뀔 거라고 저는 맥락상 아, 그래 보거든요. 기조가 바뀔 거다. 기조가 바뀔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윤석열 편을 섰다면, 김건희 쪽 편을 섰다면 네.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들 기본 속성이 신념이 강하기보다는 기회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명태균 구속시킨다고 할 거고요. 명태균이 또 다른 어떤 녹취나 녹음 자료 낼 거고 검사는 조사를 하고 그러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검사들이 끝까지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 같은 편 들어서 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배려 없고 무례하다 이거 보면서 그 홍준표의 방자하다. 아니, 검사 출신들은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은 제가 보기엔 끝났어요. 네. 끝났고 이거 검사 이미 9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작년 12월에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들어왔는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했다가 맡겼다가 지금 형사 4부에 부랴부랴 지금 해가지고 곁다리부터 지금 하나씩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이 속도감을 참아주질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드루킹 특검이나 다른 데서도 네. 박근혜 국정농단도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필요하면은 그냥 특검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빠르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드루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검찰한테 맡기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거 불기소를 했다라든지 김건희 여사한테 폰 상납하고 조사를 했다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국민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예. 것 같습니다.